네, 안녕하세요. 뇌과학 논문 리뷰 뇌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2024년의 첫 번째 네.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을 보게 됐어요. 네. 주시기 위해서 저희 실험실에 강리혜 학생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제목을 봤는데 Cortical Reactivations Predict Future Sensory Response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어느 그룹에서 한 건가요? 이건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경과학을 뉴로바이올로지 디파트멘트에서 주로 진행을 한 연구입니다. 이게 사실 내용을 살짝 보면 굉장히 띠오레티컬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쉽지 않은 논문인 것 같은데 네. 이 제목을 보면 Cortical Reactivation, 이제 콜텍스에서 뉴런들이 처음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센소리 감각들을 느낄 때 받아들일 때 뉴런들 액티비티 패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리액티베이션 한다 그 패턴대로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있어요. 네. 예, 우리가 본 걸 다시 회상할 때 혹은 뭐 잘 때 이런 때 이제 그 센소리 리스판스가 뉴럴 리스판스가 똑같이 리액티베이션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리액티베이션이 그 future sensory response 나중에 감각 자극에 대한 반응을 예측한다.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보고, 퓨처 센소리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있다? 하면서 되게 신기하게 살펴봤었는데요.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콜티컬 일단 리액티베이션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리액티베이션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센소리 인포메이션을 받았을 때 그 센소리 인포메이션과 비슷한 뉴럴 액티비티 또는 파퓰레이션이 다시 재활성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일으키는 말인데요. 다 어떤 논문에서는 reactiva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논문에서는 neural replay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알려진 거는 이게 오프라인 메모리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해서 자극을 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니까 그 자극에 대한 기억을 하기 위한 것일 거다라는 게 이제 알려진 뭐 가설, 지론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무언가를 여기서 이제 아마 비전을 가지고 연구를 했을 테니까 네. 봤다. 너무 멋진 남자가 있었다. 외모가. 돌아섰는데 계속 생각이 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을 실제로 내가 빗자극을 보고 있을 때 그 빗자극을 받아서 비주얼 콜텍스가 그걸 막 코딩을 하겠죠. 어떤 그 관련된 뉴런들의 액티비티를 보이면서. 하지만 이렇게 돌아서서 눈을 감고 있어도 마치 눈에 아른거리듯이 혹은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그 사람 꿈을 꿨다든지 그러면 그 비주얼 인포메이션이 저희 이제 비주얼 콜텍스나 어떤 콜티컬 에어리어들에서 비슷한 뉴런들이 뭔가 다시 액티비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리액티베이션이 우리가 이제 메모리가 컨솔리데이션이 된다. 처음에 메모리가 내가 딱 봤을 때 형성이 되지만 그게 이제 더 정교화되고 단단하게 공고화되는 과정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연구들이 많이 밝혀져 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리액티베이션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 그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딱 뭐 잘생긴 남자나 좋아하는 이성이 딱 보이는 비주얼 스티뮬러스가 있고 머릿속에서 이제 그 스티뮬러스에 대한 이제 오리지널 딱 봤을 때 나타나는 리스폰스 패턴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패턴과 비슷한 리액티베이션이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르게 기존 논문들이 밝혀낸 게 뭐냐면 그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 스티뮬러스 리스폰스 패턴이 representational drift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 패턴이 변화를 한다. 네. 그러니까 제가 무언가를 봤을 때 특정 대상을 봤을 때 나온 뉴럴 액티비티가 나중에 그걸 다시 생각할 때 나오는 액티비티와 똑같지 않다. 네, 그런 그렇죠. 건가요? 네네. 그게 막 드리프트 하듯이 많이 바뀐다. 네, 많이 바뀌는 거죠. 뭐 계속 생각을 할 때마다 바뀔 수도 있고 보고 그 스티뮬러스를 보고 그리고 바로 직후에 나오는 나만의 그 리스폰스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는 걸 수도 있고. 네. 그런 경우들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보고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지? 저 분은 저렇게 생겼지? 라고서 이제 나중에 생각하고서 다시 봤더니 저게 저랬었나? 이런 경우.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뀌는데 저희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리액티베이션이 여기에 관련된 비슷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신기하게도 기존 연구 중에서는 그럼 이 reactivation의 그런 neural activity가 representational drift처럼
같이 변화하는지를 알아본 연구는 잘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 실제로 뉴럴 액티비티 패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네. 내가 직접 봤을 때랑 나중에 따로 생각해 볼 때랑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다른지 네.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더 살펴본 논문이군요. 네, 네. 정확하게. 그래서 요거는 리액티베이션 또한 과연 어떻게 그 액티비티가 변화가 되고 어떤 성향을 보여줄지를 자세하게 본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메모리와 관련된 연구에서 사실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죠. 우리의 이제 자아 정체성이나 이런 거를 형성할 때 그 메모리, 내가 나에 대한 기억을 빼놓고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빼놓고서는 사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토픽인데 이 아주 오래전에는 기억이라는 건 마치 그 종이에 연필로 써놓은 것처럼 다 공고화되어 있고 멈춰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의 연구들은 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다이나믹하게 변해간다. 하나에 대한 메모리라도.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어떤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은 사실 참 신기하게도 이 리액티베이션의 어떠한 성향을 발견했는데 네. 그것이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퓨처 센서리 리스폰스를 예측한다는 것까지 이 논문에서는 밝혀냈습니다. 아직 그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아,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이 이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스티뮬러스가 있다는데 여기는 마우스를 사용해서 이제 비주얼 스티뮬러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여기 보시는 스티뮬러스 1이 있고 스티뮬러스 2가 있습니다. 이제 마우스는 스티뮬러스를 한 2초 동안 보고 그 다음에 한 58초 동안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레이 스크린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우스가 실험 상황에서는 뭔가 비디오 스크린을 보고 있고 네. S1, 스티뮬러스 1과 2가 약간 다르게 생겼네요. 네. 이게 이제 주어주는데 2초 동안 저 비주얼 자극 S1, 스티뮬러스 1이면 이걸 딱 보고 2초를 보고 58초 동안은 없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초 동안은 그 스티뮬러스에 대한 자극이 나타나고 이 그레이 스크린의 동안에는 스티뮬러스가 없으니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뉴럴 액티비티는 리액티베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초 동안 본 걸 나머지 58초 동안 뭔가 다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도합해서 1분짜리 인트라이얼을 여기 세션 보이시죠? 네. 이거를 각각 스티뮬러스에 64번, 여기도 64번씩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2.5시간 동안 마우스는 매일 이렇게 한 번씩 세션을 완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티뮬러스 1과 2가 번갈아 가면서 1분 동안 나오는 거군요. 네. 2초, 58초 가면 S1 나왔다가 다음엔 2 나왔다가 S1 나왔다가 뭐 이렇게 랜덤하게 네, 랜덤. 이거를 2.5시간 동안 네, 굉장히 오래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한번 비주얼 스티뮬러스를 보면서 lateral visual cortex라고 하는 이제 부위에 뉴런들을 트래킹을 합니다. 어떤 뉴런들이 발현이 되나 그거를 칼슘 이미징 칼슘이라 하면 이제 뉴런들이 활동을 할 때 이제 칼슘이 이동을 한다 보니까 그걸 트래킹을 해서 보게 되는데요. 네, 이제 뉴런 액티비티가 증가할 때 액션 포텐셜 파이어링 하고 네. 이런 액티비티가 나올 때 인터널 칼슘 레벨이 증가하니까 그 칼슘의 레벨을 우리가 형광 현미경으로 측정을 하면서 이 셀들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죠. 이걸 이제 비주얼 콜텍스, 레터럴 비주얼 콜텍스에서 어떤 뉴런들이 어떻게 액티비티가 보이지 이걸로 관찰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거를 잘 보여주는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500개의 뉴런들을 이제 지날수록 액티비티가 더 이제 칼슘이 더 인플럭스가 있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뮬러스 1에 대한 1,500개의 뉴런들, 스티뮬러스 2에 대한 1,500개의 뉴런들을 코딩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네. 네. 네, 그러니까 칼슘 이미징을 이래서 이제 아마 이 마우스는 헤드 픽스드 머리가에 실험대에 딱 고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주얼 스크린이 계속 지나가고 여기에는 현미경이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더 넓은 영역의 콜텍스를 우리가 이제 현미경으로 계속 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1,500개에 해당하는 뉴런들을 분석을 아마 그 이상 했을 거고 S1과 S2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막 이 뉴런들의 액티비티 조합을 분석을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reactivation이라고 하면은 과연 사실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가 좀 애매한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여기 연구진들은 첫 번째 여기 스티뮬러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그 뉴럴 액티비티와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레이 스크린을 보면서 생각을 할 때 나타나는 그 액티비티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하면은 리액티비티가 나타났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본인들이 이제 정한 어떤 스레시홀드가 있겠군요. 네. 크라이테리아가. 네네. 그래서 자극을 실제 봤을 때랑 어느 정도는 유사해야 이건 리액티베이션이다 정의를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까 한 트라이얼으로 해서 쭉 보여주는 example 예시 데이터인데요. 여기 초록색은 보시면 이제 스티뮬러스 1을 딱 보고 나오는 여기 뉴런들의 액티비티가 쫙 있죠. 네. 근데 이 이후에는 이제 그레이 에리아인데 그레이 스크린이죠. 네. 그랬을 때 뭔가 비슷하게 여기 보시면 58초 중에 뭐 예를 들면 10초, 15초 지나고 났더니 처음에 그걸 딱 봤을 때 났던 액티비티 패턴과 비슷하게 뭔가 네. 비슷한 뉴런들이 또 활성화가 확 됐던 거군요. 네네. 그래서 여기와 비슷하고 여기 비슷하고 그게 이런 여러 번 반복되네요. 네,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러한 리액티베이션을 뭔가 뉴럴 레벨에서 한번 그려봤을 때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아마 이게 그 초록색 마킹된 곳이 비주얼 이미지를 딱 제시하는 영역인 것 같고, 근데 또 두 번째 똑같은 걸 보여줬을 때는 그 리액티베이션이 훨씬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살짝 얘기를 하자면 이 리액티베이션의 그 레이트, 비율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초록색, 그러니까 아마 S1이라고 하죠. 네. 1번 자극 봤을 때는 그래도 비슷한 뉴런들이 한 것 같고, 2번 자극 봤을 때는 이제 다른 뉴런들이 네. 약간 다른 조합의 뉴런들이 액티비티를 보이는 건가 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뉴럴 조합도 그냥 자극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리액티베이션이 나타나고 이건 아니라 되게 그 자극에 스페시픽한 뉴런들의 어떠한 그 클러스터링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이 네. 있고 네. 그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이 나중에 리액티베이션 되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방금 예전에 뭔가 레이트가 달라진다, 항상 같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표를 점점점점들을 되게 압축해서 보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트라이얼 넘버가 여기로 갈수록 64가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 1번에는 이 가로로 쭉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점박이들이 많죠. 그 점박이들마다 리액티베이션을 했던 뜻입니다. 그런데 이 60에 가까워질수록 여기 아래에 가로로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점박이들이 좀 사라지죠. 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박이를 좀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리액티베이션의 비율이 트라이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점점 하지 않는다. 리액티베이션이 점점 줄어들더라. 처음 봤을 때는 뭔가 굉장히 인상적이니까 고개를 돌리고도 그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나중에 한 60번 보고 나면 별로 안 하게 되는 거군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거를 그래픽화해서 보여준 것이 여기 있는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X축상에서 시간이 여기 2시간 넘어가는 시간이 쭉 갈수록 그 리액티베이션의 비율이 점점점 줄어든다. 네, 이런 맞습니다. 결과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트라이얼 약 1분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1분의 그 그레이 스크린을 보고 있는 동안에도 줄어드는 뭔가 현상이 보이더라. 그 58초 이내에서 네. 자체에서도 네. 처음엔 좀 더 막 액티비티가 나타나지만 나중에는 줄어들고 네, 그러한 성향도 보이더라.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리액티베이션이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스티뮬라이가 S1, S2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계속 반복되고 랜덤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거에 더 리액티베이션이 예민하게 나타날까를 봐서 이제 바이어스, 이제 좀 편파라고 하죠. 를 봤을 때 확실히 recent stimulus, 만약 S1이 나왔다 그러면 S1에 대한 S1과 더 비슷한 이제 리액티베이션이 나타나더라. 뭐 S2라면 이 S2와 더 비슷한 리액티베이션이 나타나더라. 라는 거를 간단하게 이제 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S1 봤을 때는 S1 생각, 네. S2 봤을 때는 S2 생각.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막 정의를 했지만 그럼 진짜로 이 리액티베이션이 정말 그 스티뮬러스와 관련된 걸까? 우리 뇌는 평소에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활성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 특정적인 게 맞을까? 네,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막 랜덤하게 나타나는 뉴럴 액티비티들이 여기 앞에서는 아 이거 아까 비주얼 자극을 봤으니까 그걸 다시 생각하고 있는 걸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그런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냥 다른 액티비티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실험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실험할까? 연구진은 어떻게 했냐면 그 lateral visual cortex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2초 동안에 이제 스티뮬러스에 관련된 뉴럴 액티비티가 나타날 텐데 네. 그거를 이제 코딩을 해서 거기 이제 바이러스 주입을 해서 그 특정 뉴런들만 2초 동안에 그 이니비스 억제를 하는 트라이얼들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네.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이제 크림슨을 집어넣었군요. 네. 크림슨이라는 건 이제 우리 사실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옵토제네틱스, 광유전학, 채널러 노신을 제일 많이 쓰는데 크림슨은 약간 레드시프티드 옵션입니다. 그래서 뭐 똑같이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여기서 GCAM을 쓰고 있기 때문에 칼슘 시그널을 측정할 때 그래서 아마 레드시프티드 그 옵션을 쓴 것 같고 옵토제네티클리 빛으로 이 뉴런들을 내가 지금 이미징하고 있는 뉴런들을 이니비션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중간중간 트라이얼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이니비션이 아주 보시면은 칼슘이 그 인플럭스가 착 줄어들었다, 이니비션이 잘 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그 리액티베이션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빨간색 부분이 이제 억제가 된 액티비티들인데요. 확실히 그 관련된 리액티베이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확률적으로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검은색은 그냥 그 컨트롤, 즉 스티뮬러스가 있을 때 나오는 반응, 빨간색은 억제되었을 때. 그러니까 검은 반응은 우리가 앞에서 본 거랑 비슷한 거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리액티베이션 레이트가 점점 감소하지만 초기에는 되게 많았고 근데 이 비주얼 콜텍스를 딱 비주얼 인풋이 왔을 때 꺼버리면 코딩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 뒤에는 그런 리액티베이션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네. 이런 결과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 그 빛 자극에 대해서 그 비주얼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 리액티베이션이다를 좀 더 서포트하는 데이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한 세션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그 다운 억제가 된다는 것이 보여졌고 아까 말했던 그 1분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최근 과연 리액티베이션이 그 어떤 쪽으로 또 편파적으로 반응을 할지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를 똑같이 앞에서 가져온 건데 마찬가지로 떨어졌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니비션을 통해서 이게 리액티베이션 패턴이라는 걸 좀 더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실험을 할까요? 네,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스티뮬러스 1에 대한 어떤 액티비티, 스티뮬러스 2에 대한 그냥 어떤 액티비티. 근데 둘이 결국에는 다른 스티뮬러스인데 네.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리를 해봐야 되나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S1, 그러니까 비전 1과 비전 2 두 개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되게 다르다. 네. 이런 걸 또 확인을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또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early가 있고 late가 있는데 이 early는 간단하게 말해서 child를 이제
뭐 64개의 트라이얼 중에 이제 뭐 1, 2, 3번 트라이얼, 레이트는 뭐 63, 64 뭐 이 정도가 되는 그거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S1 preferring neurons, 그 S1에 특이적으로 자극하는 뉴런들은 처음에도 물론 활동을 보이죠. 근데 S2가 특이적으로 발현해야 되는 그 뉴런들조차도 같이 뭔가 활성화가 보인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뭔가 겹치는 파퓰레이션이 꽤 많다는 얘기죠? 네, 겹치는 파퓰레이션이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런데 이게 레이트로 가면은 보다시피 S2 preferring neurons들에서는 그 겹치는 파퓰레이션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파퓰레이션적으로 어떤 시프트가 있는데 그거를 장기적으로 본 그래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1에 대한 그 뉴럴 그 파퓰레이션의 그런 어떤 컴포지션, S2에 대한 뉴럴 컴포지션을 봤을 때 초창기에는 굉장히 비슷하듯이 이제 인식을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구별을 한다. 즉 S1에 대해서는 S1 특이적으로 발현, S2에 대해서는 S2 특이적으로 발현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스폰스 시밀러리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둘이 비슷하냐. 네. 초기에는 S1과 S2에 대한 반응이 그래도 좀 비슷한데 시간이 갈수록 둘이 비슷한 정도가 없어진다. 네, 맞습니다. 이제 뭔가 두 개를 더 되게 클리어하게 구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혹시 그러면 전체적인 액티비티가 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피겨 C번을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액티비티의 정도는 항상 베이스라인으로 같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마우스가 한 2시간 동안 똑같은 그림을 보고 있다 보면 졸려서 사람도 사실 힘든 과정인데요.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다. 네. 어떤 이제 이게 그 비주얼 자극에 대한 리스폰스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걸 뭔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나긴 2.5 시간 동안 했던 걸 보여드렸는데 더 장기간으로 봤을 때 또한 마찬가지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S1과 S2를 잘 활성화가 다르게 나타나더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 개의 다른 그림 패턴을 보는 게 이제 점점 이걸 볼 때랑 이걸 볼 때 패턴이 달라진다. 네, 맞습니다. 클리어해진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뭔가 어떤 걸 봤을 때 비주얼 자극을 봤을 때 그 뒤를 돌아서고 나면 그거에 대한 리액티베이션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주얼 자극이 1번, 2번 다른 비주얼 자극을 주면 그게 점점 이제 분리가 잘 된다. 근데 여기까지는 뭔가 굉장히 새로운 데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제목에 있었던 거는 그런 어떤 리액티베이션이 future sensory perception을 뭐 predict 한다.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네. 그러한 굉장히 재밌는 그 결과가 바로 곧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보여드리면 그래서 그 퓨처 리스폰스에 관련돼서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데이터화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아까 되게 많은 트라이얼이 있다 그랬는데 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트라이얼에 대한 데이터를 얘가 미리 어떤 뭐 리액티베이션이나 뭐 리스폰스 스티뮬러스나 어떠한 뉴럴 자극이 만약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하면은 사실 얘는 퓨처 그 레이터 나오는 뉴럴 리스폰스를 예측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그 연구진들은 그 first trial의 세 가지 그 뭐 1, 2, 3에 대한 뉴럴 액티비티 패턴을 평균화하고 맨 끝에 있는 세 가지 그 세션들에 대한 뉴럴 액티비티를 평균화를 합니다. 트라이얼에 대한? 트라이얼에 대한 그 뉴럴 액티비티를 평균화해서 거기 나오는 그 패턴의 임의적인 어떠한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과 이제 실제로 나오는 이 트라이얼들에 의한 비슷함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쭉 비교 분석을 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그 초기 말때 1, 2, 3의 뉴럴 액티비티랑 더 비슷한 거고요. 0에 가까울수록 이제 마지막 더 후반기에 나오는 뉴럴 액티비티랑 더 비슷한 성향을 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혼돈이 되긴 하는데 다시 정리해 보자면 결국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내가 처음에 봤을 때 나온 나의 뉴럴 리스폰스랑 나중에 볼 때 뭔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리 학생이 얘기해 준 것처럼 맨 처음에 새 트라이얼 봤을 때랑 맨 마지막에 새 트라이얼 봤을 때를 이제 기준으로 놓고 이 마지막에 봤을 때 나온 리스폰스에 대해서 그 앞선 리스폰스들이 얼마나 비슷했는가 네. 이렇게 분석한다는 뜻이죠. 아, 네네. 아. 딱.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Y축이 보면 이제 마이너스 1이에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이게 더 다르다는 얘기 있는 거죠. 위로 갈수록. 더 다르다. 네네, 그렇죠. 끝과 어. 그 뉴럴 리스폰스와 더 다른 거죠. 내가 마지막에 한 60번 봤을 때의 뉴럴 리스폰스랑 처음에 봤을 때 리스폰스는 상당히 다르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선 자체가 representational drift를 이제 empirical하게 딱 보여주는 데이터이기도 한 거죠. 네. 이렇게 실제로 내가 처음 봤을 때랑 마지막 봤을 때는 마지막 본 걸로 기준으로 하면 엄청 달라지고 있다. 네. 근데 그럼 이 다른 초록색 그래프는 뭐죠? 이것은 이게 이제 저의 중심적인 얘기인데요. 아까 리액티베이션을 저희가 계속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리액티베이션을 보면은 처음부터 0에 굉장히 가깝고 그거를 유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즉 last trial, 그 저희 끝점에 나올 그 뉴럴 패턴을 아주 초보창기부터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누군가를 딱 봤을 때 내가 가졌던 뉴럴 액티비티는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 여러 번 보고 나서 봤을 때 한 거랑 많이 다르지만 처음에 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떠올려 본 뉴럴 액티비티는 마지막에 내가 저 사람을 다시 봤을 때 여러 번 보고 봤을 때 나오는 액티비티가 되게 비슷하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네. 그래서 미래에 그게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리액티비티 자체가요. 우리가 이제 친구들을 되게 자주 보게 될 거잖아요. 친구들은 뭐 60번, 100번 보겠죠. 그렇죠. 맨날 보는 친구들 혹은 가족들의 이 나의 비주얼 반응은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내 비주얼 리스폰스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혼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을 때 나온 리스폰스랑 굉장히 가깝다. 네, 그렇습니다. 네. 차이가 뭔지 있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기하긴 하네요. 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제목이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 비주얼 자극을 봤을 때를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 비주얼 자극을 어떻게 처리할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나서 혼자 다시 리액티베이션 할 때의 액티비티 패턴을 가지고 내가 최종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액티비티 패턴이 예측이 가능하다. 네, 그렇죠. 그런 것이죠. 그거를 이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한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 초록 색깔, 이거 좀 형광 녹색을 보시면은 계속 쭉 스테이블하게 그 마지막에 대한 액티비티 그를 코딩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와 반면에 그 초록, 이제 좀 짙은 초록색은 계속 변화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또 장기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루가 아니라 이제 6일에 걸쳐서 봤더니 네. 진짜로 계속 그렇다. 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그래프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어떤 일정한 뉴럴 액티비티가 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모델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컴퓨테이셔널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evoked response에 대한 뭔가 미래 예측, 이 리액티베이션이 이랬을 때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그러한 공식을 이제 보여요. 이 논문에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본 그 피규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컴퓨테이션 모델링 방법을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핵심은 초기에 봤을 때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리액티베이션을 보면 자, 요거는 마지막에 나오는 반응이랑 비슷할 거니까 이걸로부터 우린 예측할 수 있어. 요걸 만드는 모델링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핵심 같은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걸 이제 거꾸로 모델링을 통해서 예측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증명하는.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진짜 그렇게 되더라. 이렇게 보여줬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코리컬 리액티베이션에 관한 새로운 네이처 논문, 2024년 첫 네이처 논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딱 봤을 때 액티비티가 아닌 그걸 다시 회상할 때의 나의 뉴럴 액티비티가 최종 액티비티를 프리딕트 한다.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가 컴퓨테이션 모델링도 있고 또 분석 기법도 많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우셨을 것 같고, 어쩌면 이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도 의문이 드는 부분들도 여러 개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이제 있다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논문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